프랑스에서의 두 번째 골프 라운드 장소는 도빌입니다. 파리에서 기차로 2시간만 이동하면 노르망디 관광의 중심 도시인 도빌에 닿을 수 있어요. 1923년부터 도빌의 해변은 유명인들의 방문으로 최고의 휴양지가 되었습니다. 골프, 승마, 폴로 경주, 카지노 등 아주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아주 럭셔리한 휴양 도시로 유명한 도빌은 19세기에 잘 보존된 건축물로도 유명한데요. 이 밖에도 도빌 영화제와 샤넬이 첫 번째 매장을 여기서 만들었대요. 그리고 깔바도스 생산지로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럭셔리한 휴양 도시에 프랑스의 10대 골프장인 바리에르 도빌 골프 클럽이 있다고 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1929년 처음 오픈한 골프 바리에르 골프 클럽은 프랑스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오래된 골프 코스 중 한 곳이래요. 도빌 시내와 인근 교외 지역 사이에 있으며 바다를 내려다보며 한적함과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 골프장으로 골프장과 호텔이 함께 있어 편리한 곳이었어요. 바리에르 도빌 골프장의 성수기 그린피 가격은 85유로에서 109유로까지입니다. 저희는 마이그린피 앱에서 한 사람당 80유로가 안되게 할인을 받고 예약하고 갔어요. 저희가 총 지불한 금액은 2인 그린피 152유로에 자동차 카트 48유로를 추가해 2명이서 200유로에 라운드를 하고 왔습니다. 바리에르 호텔은 파리, 칸, 도빌, 마르케시, 뉴욕 등의 지점이 있는 4에서 5성급의 체인 호텔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용하지 않았지만 골프장과 호텔이 함께 있어서 바리에르 호텔에 투숙하면서 골프를 치면 굉장히 편리해 하겠더라고요. 호텔에선 골프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1박에 247유로예요. 포함사항은 슈페리어 더블룸에 조식이 포함되고 1박당 한 사람의 그린피가 제공됩니다. 호텔에서 2박을 하면 두 사람이서 한 번 게임을 할 수 있고 1박만 투숙하면 한 사람의 그린피는 추가 요금으로 내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는 럭셔리 리조트이기 때문에 숙박비가 저희가 묵었던 호텔에 비해 훨씬 비쌌어요. 하지만 부대 시설이 되게 좋더라고요. 골프 후에 즐길 수 있는 27도 정도로 가열되는 야외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터키식 목욕탕들이 부대 시설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동반했다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키즈클럽도 준비가 돼 있어서 아이를 호텔에 맡기고 어른들끼리 라운드를 즐길 수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골프장을 즐기기 위해 찾는 투숙객들이 꽤 많아 보였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어휴, 얼마 만에 하는 파냐? 나 버디 찬스야. 나이스 버디 한 번 해. 나이스. 에이와. 올해 5월 프랑스의 대표적인 골프장으로 10개가 추려졌는데 이번 여행에서 저희는 4곳을 다녀왔습니다. 파리의 내셔널 골프 클럽, 보르도 지역의 메도 코텔 앤 스파,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 골퍼들이 많이 우승을 한 에비앙 골프 리조트, 그리고 노르망디 자랑거리인 도빌 바리에르 골프장에 저희가 온 건데요. 여기 전에 라운드한 에트르타 골프장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에트르타 골프장은 아름다운 골프장으로 소문나 있고 관광이 중심이라면 이 골프장은 라운드를 즐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골프장 같았어요. 우선 코스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린 주변에 벙커가 포진되어 있어서 저는 계속 벙커에 빠졌습니다. 대신에 페어웨이는 평평하고 넓었으며 언듈레이션이 많지 않아 치기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유럽의 다른 골프장과 달리 러프까지 관리가 잘 돼 있어서 공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그린 관리가 잘 돼 있고 그린 스피드가 빨라서 공 넣기는 어려웠지만 즐겁게 라운드 했습니다. 단지 이날 비가 오고 날씨가 우중충해 그것이 좀 아쉬웠어요. 골프란 운동은 하면 할수록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 운동인 것 같아요. 프랑스에 와서 한 열흘간 일을 하고 여행을 하느라 연습을 못했더니 벌써 라운드를 할 때 공이 이상하게 나가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좀 방향성이 좋지 않은 샷을 많이 구사해서 벙커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아, 나이스 어프로치. 아, 나 좀 잘 쳐야 되는데 퍼팅 좀.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좀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보기지. 퍼팅을 왜 이렇게 못하는지 2펫, 3펫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점수는 좋지 못했어요. 남편은 엄청나게 아쉬워했지만 저는 그냥 이런 곳에 와서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친 거에 만족을 합니다. 남편과 골프 여행을 해보니 남자와 여자의 성향이 무척이나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저는 골프도 좋지만 여행지도 굉장히 중요해서 골프와 여행지가 모두 충족되는 여행을 바라는 반면에 남편은 그냥 골프장만 좋으면 되는 굉장히 남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실 이 도빌 골프장보다 애트리타 골프장이 더 좋았어요. 왜냐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거든요, 경치가. 그 대신 여기는 그렇게 딱 경치랄 게 딱히 많진 않았어요. 약간 마을보다 위쪽에 올라온 산이었기 때문에 마을 뷰가 좀 보이기는 했지만 여기는 정말 골프를 치는 거에 주력이 된 골프 나이스. 코스였거든요. 그린 주변에 벙커가 진짜 많아서 좀 샷에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골프 코스였어요. 구력자들이 오신다면 충분히 재미나게 칠 수 있을 만한 그런 골프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행을 떠나올 때는 골프가 주력이 된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프랑스 골프 투어나 패키지에 대해서 관심도 딱히 없어서 알아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한국에 와서 영상을 정리하며 이것저것 알아보니 프랑스 럭셔리 골프 패키지가 있긴 하더라고요. 저번 애트리타 영상에서 소개한 패키지는 7일짜리 패키지였는데 요번에 제가 본 패키지는 작년 상품이었어요. 이건 10일짜리 패키지고 신기하게 크루즈를 이용해 파리에서 노르망디까지 여행하는 상품이었습니다. 1인당 골프 투어 가격은 885만원으로 항공권, 파리 4성급 호텔 1박, 리버 크루즈 7박, 크루즈에 머무니 식사 같은 것도 다 공짜 같았어요. 그리고 모든 이동수단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된 경비였습니다. 거기에 골프 라운드 4회도 포함된 가격이었어요. 이번 연도에 나온 패키지 투어에 비하면 이 크루즈 여행이 훨씬 더 가격이 좋은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출발하는 골프 패키지들은 대개 파리에서 가까운 노르망디로 진행이 되어서 그런지 애트리타 골프장은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애트리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도빌 바리에르 골프장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골프장이 파리의 르 골프 내셔널 클럽인데요. 이곳의 알바트로스 코스는 어렵기로 악명이 높은 코스인데요. 공을 많이 버릴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다녀왔는데 무척이나 좋았던 라운드 경험이었습니다. 이 상품이 한국에서는 올해는 팔진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건 유럽이나 프랑스 자체에 이런 패키지가 벌써 존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크루즈를 타고 골프 여행이라니 환상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정보들을 알고 나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패키지 투어와 개인 여행의 경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두 사람의 패키지 요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요번에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사실 자유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머리 아프고 잘 모르니까 실수도 많아서 사서 고생이긴 한데요. 저희는 이런 사서 고생인 자유로운 개인 여행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럭셔리는 포기하고요. 우선 패키지 여행보다 많이 저렴한 여행 경비가 가장 매력적이긴 합니다. 나는 뭐 19월 첫 빠졌어. 18월 다 끝냈습니다. 지금 점심 예약돼 있어가지고 먹을까 말까.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은데 고민 중입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18호를 끝내고
점심시간이 다 되어 클럽하우스에 예약해놓은 레스토랑에 갈까 말까 고민을 하네요. 버기카를 반납하기 전 주차장에 들리는데 날씨가 갑자기 화창해지네요. 아씨, 우리 끝나니까 날씨 좋아. 아침에 치면 안 되겠다. 하긴 뭐 비가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저희가 라운드 하는 내내 날씨가 그렇게 구리고 안 좋더니 이제 라운드를 끝내고 집에 가려 하니 날씨가 급 좋아지는 거 있죠? 아쉬운 마음에 기념사진 2장 남기고 저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투르빌에 왔어요. 바로 도빌 바로 옆이네. 우리 그 통영 가면 이렇게 해안가에 이렇게 해안가 도로 있잖아. 도빌 바리에르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점심을 먹으려다 그냥 숙소로 들어와서 라면 하나를 끓여 먹고 좀 쉬다 점심 겸 저녁을 먹으러 시내로 나왔습니다. 여기 투르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저를 먹을게요. 저희가 온 투르빌은 도빌 바로 옆 동네예요. 기차역도 도빌, 투르빌 같은 역을 씁니다. 아, 예뻐요. 여기 좀 오래 있을걸. 여기는 차도 카레랑 같은 거 놓고 다니네. 투르빌에는 저희 나라의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해산물 시장이 있대요. 여기서 사 먹는 해산물이 그냥 식당에 비해 저렴하고 신선하고 맛있다는 소문이 있어 저희는 점저를 먹으러 왔습니다. 길가에 주차를 하고 주차 요금을 정산을 하는데 1시간 40분에 2.9유로 정도 하네요. 주차비 영수증은 차량 대시보드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딱지를 띄지 않습니다. 주차를 하고 길을 바로 건너면 막쉐드 뿌아송이라는 생선 가게들이 즐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걸 골라서 주문을 하면 되는데 우선 무엇이 있는지 구경을 좀 해봅니다. 해안가의 마을답게 각종 해산물들이 먹음직스럽게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석화가 크기와 종류별로 가격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해산물로 만든 이런 다양한 요리들도 판매하고 있었어요. 라면을 먹고 와가지고 라면을 먹고 와서 딱히 막 그런데 구경하긴 좋다. 그치? 구경하긴. 이때 시간이 한 3시 30분 정도 됐는데 라면 먹은 게 그닥 그렇게 내려가지가 않아서 저는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였는데 남편은 뭔가를 되게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Vous mangez tout ce que vous voyez là, sauf le poisson. Voilà, et on fait des gambas grillées si vous voulez, des langoustes vivantes grillées, des homards, des crevettes et des palourdes grillées si vous voulez. ça c'est déjà cuit. Ça c'est déjà cuit, donc vous pouvez le griller celui-là. 남편이 배가 고프다며 뭔가를 되게 적극적으로 먹고 싶어 해서 해산물 종류가 좀 많아 보이는 한 가게에 들어가서 가격을 물어봤어요. 랍스터는 찜용과 구이용이 있었는데 구이용이 더 비쌌어요. 남편이 구이용을 먹고 싶다 그래서 랍스터 구이용 한 마리와 굴과 조개 그리고 랍스터 샐러드를 하나 시켰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화이트 와인도 2잔을 주문했어요. 원래는 운전 때문에 한 잔만 주문했는데 여기 주인 측의 강력 추천으로 2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장 옆에 빵가게에 가서 바게트를 하나 사왔어요. 랍스터 샐러드랑 같이 먹으려고요. 맛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게 조개를 그냥 이렇게 먹는 거구나. 조개가 회였어, 회. 해산물의 가격은 테이블에서 먹을 때의 가격과 테이크아웃을 해가는 가격이 많이 달랐어요. 한국의 경우는 상차 할인비를 따로 받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종목별로 가져가는 거와 테이블에서 먹는 거의 가격이 그냥 다 다르더라고요. 굴은 크기와 종류별로 가격이 천지 차이로 달랐는데요. 미니멈으로 주문할 수 있는 개수가 6개였어요. 저희는 6개에 12유로 정도 하는 굴을 하나 시켰습니다. 그리고 5유로짜리 조개도 시켰어요. 굴은 생으로 나올 걸 알고 있었지만 조개 같은 경우는 익혀서 나올 줄 알았는데 생으로 나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프랑스에 와서 생조개는 처음 먹어보는데 해감을 한 조개에 레몬즙을 넣어서 굴을 먹는 거 같이 똑같이 먹는데
너무 달고 맛있었어요. 이건 영어로는 랍스터 샐러드고 불어로는 오마르 샐러드라고 하는데 랍스터에서 살만을 발라내 신선한 마요네즈에 묻혀놓은 샐러드예요. 오마르 샐러드는 하나에 10유로 정도를 주고 샀어요. 이거 산 이유는 한국에서는 무슨 이런 해산물 같은 걸 먹으면 나중에 밥이랑 된장찌개를 따로 먹잖아요. 여긴 뭐 그런 식자가 따로 제공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산물로 배를 채우는 것도 가격이 너무 부담돼서 빵이랑 함께 먹으려고 샀습니다. 저도 요번에 처음 사봤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강추하니 꼭 드셔보세요. 자, 이제 저희가 메인으로 시킨 랍스터 구이가 나왔는데요. 랍스터는 찜과 구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테이블에서 먹을 경우 찜은 35유로, 구이는 45유로였습니다. 저희는 구이로 시켰고요. 한국에서 익숙하게 먹었던 랍스터 버터구이와 맛이 전혀 달랐어요. 쫄깃쫄깃한 식감에 처음 먹어보는 바질 소스가 되게 독특하니 맛있었습니다. 여기는 해산물 이 조개 요리를 이렇게 익혀서 먹지 않아요. 그냥 생으로 먹습니다. 생으로. 근데 달아요. 제가 우선은 라면을 먹고 왔고 남편도 약간은 애매하게 점저를 먹은 거라 양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가볍게 둘이서 이렇게 나눠 먹었지만 만약에 제대로 먹었다면 이게 한 1인분 식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가 시장이어서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이었지 아마 근방의 레스토랑에 갔으면 가격이 훨씬 더 비쌌을 거예요. 가격 대비 훌륭한 식사에 굉장히 만족하고 저희는 나왔는데요. 이렇게 4가지 요리에 화이트 와인 2잔까지 합쳐서 79.83유로를 내고 나왔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여기 주인장분이 디저트라고 깔바도스와 시드르가 섞인 에피타이저 식전주를 주시더라고요. 달달한 사과주를 마시며 기분 좋게 입가심하고 시장을 나섰습니다.